안녕하십니까, 박영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시작 하락에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꺼내는 것이 당장 주식시장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다만 2021년의 주식시장은 2020년과 같이 계속 상승하는 장은 아닐 것이 분명하고, 그 이유는 유동성 공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들면서 금리 상승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카드를 연말까지는 꺼내지 않겠지만,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시장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적지 않은 폭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생길 때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방법을 일단 포트폴리오 조정, 그리고 인버스 ETF를 활용하는 법, 그리고 선물 매도나 풋옵션 매수를 통해서 대응하는 네 가지 방법을 한번 쭉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 중에 1, 2번은 쉽지만 3번, 4번 선물이나 풋옵션은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주린이들은, 즉 여러분들이 이런 파생 상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면 함부로 접근해서는 분명히 안 되는 것이고, 1번, 2번 방법 정도를 주로 사용을 하시되 3번, 4번 선물이나 풋옵션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점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시장이 어려워질 것 같다 해서 한꺼번에 이러한 대응책을 사용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우려가 커질 때마다 점진적으로 포지션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먼저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 중에 단기로 수익을 얻으려고 매매하는 종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트레이딩 한다라고 하고 트레이딩 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트레이딩 종목은 시장이 상승할 때는 굉장히 변동폭 전체가 결국은 상승 쪽 변동폭이 더 크기 때문에 활발하게 트레이딩을 해도 좋지만, 시장이 조정 또는 하락을 하면 앞뒤로 움직이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위로 움직일 때보다 아래로 움직이는 폭이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추세가 그러니까. 따라서 트레이딩으로 해서 돈 벌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포트폴리오는, 즉 단기성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는 하락장 또는 조정장에서는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이 비중을 축소를 하고, 지수 관련 대형주 역시 이러한 하락장에서는 지수가 떨어질 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지수에 밀접한 주식은 굉장히 수익을 얻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수가 하락을 하면 ETF, 그리고 많은 외국인 포트폴리오나 기관 포트폴리오는 지수 하락이 염려되면 지수를 팔아야 됩니다. 지수에 관련된 주식을 벤치마크가 하락하기 때문에 같이 여기에 대해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코스피 200 ETF 또는 코스피 200을 벤치마크로 하는 펀드들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이닉스, 이렇게 지수와 관련성이 높은 주식들은 지수가 따라 내려갈 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같이 팔아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따라서 지수가 낮아지는 추세에서는 대형주, 지수 비중이 높은 대형주에 대해서는 역시 수익이 좋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 비중도 축소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실적이 확실하고,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중견 또는 중소형주 중에 실적이 확실한 종목이 이때 살아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대형 우량주를 다 팔라라는 건 아닙니다. 기대를 낮추라는 것이지. 그래서 혹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이거는 내가 매매하는 종목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10년, 20년을 보면 삼성전자만큼 높은 수익을 준 주식도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수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장기 투자는 1등주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수 관련 대형주의 기대를 낮추더라도 이 부분을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우량주라면 두시고, 가장 먼저 축소해야 되는 거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종목들,
테마성 종목들, 요즘 뭐 바이오가 핫하다, 요즘 뭐 어떠한 이슈 때문에 특히 정치 테마라든지 이렇게 테마성으로 단기에 수익을 보는 주식들은 지수가 장 전체가 상승할 때는 이런 종목들도 변동성이 클 때 상방향 변동성이 하방향 변동성보다 커서 투자하기에 어려움이 없지만 지수 전체가 내려갈 때는 역시 잘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는 방법 외에 여러분들이 이번 조정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괜히 현금 비중 늘렸다가 후회할 것 같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내 포트폴리오는 그냥 냅두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 포지션으로 헤지를 걸면 하락에 대해서 이 반대 포지션이 어느 정도 완충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 포지션을 걸 때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인버스 ETF입니다. 즉 지수 상승의 퍼센테이지만큼 손실을 보게 되지만 지수 하락의 퍼센테이지만큼은 수익을 주는, 지수 거꾸로 수익률을 주는 것을 우리가 인버스 ETF라고 하죠. 코스피 200에 대한 인버스 ETF로는 삼성자산의 코덱스 인버스라든지 미래에셋의 타이거 인버스, 가장 거래량이 많은 유동성이 좋은 이 ETF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1000만원어치 된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한 500만원 정도, 내 포트폴리오의 한 반 정도를 인버스로 이 반대 포지션을 걸어서 손실을 방어하고 싶다. 그러면 2분의 1 정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투자 포트폴리오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버스에 투자한다든지 이러면 어떤 하락이 있을 때 완충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일단 인버스로 여러분들이 하방 리스크를 방어하는, 우리가 이것을 락을 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헤지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좀 지나 보니까 이게 진짜 하락하는 것 같다. 그럼 인버스 포지션을 점점 늘려가지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금액만큼 인버스 포지션을 만든다면 완전히 1대1 헤지가 되겠죠. 인버스 포지션을 조금씩 늘리면서 포트폴리오 포지션은 줄여나가는 뭐 이러한 조정 작업을 한다면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작스러운 하락이 있어서 나는 이 하락이 적은 폭이 아니고 급작스럽게 일어날 것 같다 하면 굿보스, 인버스의 2배, 즉 거꾸로 2배를 해주는 굿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방어를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 인버스나 굿보스는 선물 매도 같은 또 풋옵션과 같은 파생 상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운용을 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파생 상품 거래 비용이 일반 주식 거래 비용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수료나 거래 비용 때문에 그 비용만큼을 여러분들이 메꾸어 내는 거기 때문에 손해가 납니다. 특히 굿보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만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포지션이 코스피 중심이 아니라 중소형주를 좋아해서 중소형 종목, 코스닥 종목이 많다 할 때는 코덱스, 타이거와 같이 코스피 200에 대한 반대 포지션이 아니라 코스닥에 대한 반대 포지션인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라든지 타이거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이렇게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반대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ETF를 활용을 하는 것이 맞겠죠. 자, 다음으로는 선물 매도를 통해서 하락에 대해서 해칭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 지수와 현물 지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코스피 200,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코스피 200 상승에 따라서 상승을 하면 선물 지수도 여러분들이 선물 매입을 했다면 같이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할 때는 손실을 보고, 주가가 상승할 때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손실을 보지만 주가가 하락 방향으로 갈 때 현물에서는 손실을 보지만 선물에서는 이익을 보는 구조가 생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가 1000만원이다. 그런데 선물 매도도 한 1000만원어치 했다. 그러면 1대1로 해칭을 할 수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처음서부터 자신의 현물 매수 포지션만큼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지는 마시고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잡아보시다가 시장이 생각했던 것만큼 하락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선물 매도했던 것을 다시 선물 매수 주문을 내면 매도 매수가 서로 상충돼서 포지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되죠. 시장이 하락할 것 같지만 확신이 없을 때 괜히 현물 포트폴리오를 정리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정리하지 마시고 그거보다는 일단 선물을 가지고 반대 포지션, ETF도 마찬가지로 반대 포지션에 아까 락을 건다고 그랬는데, 이 락을 걸어 놓으면 주가 상승에서도 이익을 못 보긴 하지만 하락했을 때의 하락으로부터도 피해를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해서 반에 해당하는 정도의 선물 매도를 일단 해보시고 확신이 생기면 점점 선물 매도를 늘리시는 거고, 하락이 아닌 것 같으면 선물 매도 포지션을 매수 포지션으로 다시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선물을 이용을 하는데, 코스피 200은 지금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는 400 근처에 있습니다. 즉 코스피는 2946 이 정도일 때 코스피 200은 400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코스피 200 지수는 1990년부터 시작된 지수고 코스피 지수는 1980년서부터 시작된 지수입니다. 따라서 1990년 때 이미 코스피 지수는 90년 1월에 736.5 정도 됐었습니다. 따라서 이 736.5 정도 됐던 코스피가 2940이 한 4배 정도 되는 동안에 당연히 코스피 200은 100에서 한 400 정도 상승한 거지, 둘의 움직임은 굉장히 밀접하게 같은 방향으로 항상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200이 400 정도이기 때문에 이 400에 대한 선물을 산다라는 것 또는 판다라는 것은 400 곱하기 승수가 1포인트가 25만원으로 선물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선물에 대해서 우리 KRX 거래소 홈페이지나 증권화협회 투자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물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400포인트는 25만원을 곱하면 일단 선물 한 계약을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면 1억에 해당하는 포트폴리오를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이 1억을 선물 매도 포지션 또는 매수 포지션을 가지게 될 때 증거금으로 13.5%를 내야 되기 때문에 1350만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이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 포지션은 이제 0.5포인트씩 400포인트에서 위로든 아래든 0.5포인트씩 움직이는데, 그게 금액으로는 25,000원씩 움직이는 거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 금액이 내가 주식이 한 1억도 안 되는데 선물 계약 하나만 팔아도 1억 원어치 매도 포지션을 잡는 거다, 너무 크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코스피 200 선물이 아니라 미니, 즉 코스피 200 선물을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미니 코스피 200 선물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것은 승수가 5만원이어서 한 계약을, 선물 계약 한 계약을 매도를 한다면 약 포트폴리오로 2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가 4천만원이다 그러면 2천만원 선물 한 계약을 매도하면 그거의 반 정도를 선물로 해지하는 거고, 미니 코스피 200 선물 두 계약을 매도한다 그러면 100% 자기 포지션 4천만원짜리 포트폴리오를 마이너스 포지션으로 100% 해칭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니 코스피 200 선물의 증거금은 역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코스피 200 선물의 5분의 1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것이 미니 코스피 200 선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니 코스피 선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예탁금이 1000만원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파생상품 교육을 이수해야 되니까 이 선물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이런 게 있다, 내가 좀 공부를 해서 지금 박영규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대해서 나는 해칭을 해야 된다 라는 경우에는 코스닥 150 선물을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코스닥 150은 지금 지수가 1400 정도에 와 있고 승수가 만원이기 때문에 한 계약을 매도하면 약 1400만원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가 300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코스닥 150 선물 두 계약을 매도를 하면 약 2800만원 정도 포트폴리오를 매도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나는 섞여져 있다, 그래서 둘 다에 대해서 해칭 포지션을 잡고 싶다 그러면 KRX 300이라고 해서 이 300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을 합성한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양시장을 한꺼번에 해칭하겠다 그러면 KRX 300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지수는 1800에 와 있고 승수가 5만원이기 때문에 한 계약 매도가 약 9천만원 정도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가 크지 않으면 그냥 미니 코스피나 또는 코스닥 150 선물을 가지고 해칭 포지션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풋옵션 매수를 통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 포지션에 대한 하락 위험을 해칭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주가가 왼쪽 방향으로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손실을 보시게 되는데, 풋옵션이라는 옵션을 사게 되면 파는 게 아닙니다. 풋옵션의 경우에는 선물과 달리 풋옵션은 이 기초자산인 주가 지수가
하락할 때 오히려 이 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익을 얻는 그런 파생 상품입니다. 다만 처음에 이 파생 상품을 취득하는 데에 대해서 풋옵션 프리미엄이라는 대가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물 매입 포지션과 형광펜으로 제가 그은 풋옵션 매수 포지션을 같이 가지고 있게 되면 나중에는 이 까만 굵은 선, 이게 흔히 콜옵션 포지션과 비슷한 건데 까만 굵은 선의 포지션이 합성 포지션의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풋옵션 프리미엄만큼의 손실을 빼고 여전히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 여러분들은 이 현물 포지션의 하락 부분을 대부분 풋옵션의 이익으로서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죠. 다만 풋옵션 매수로 자신의 포지션을 해칭하는 것은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등가격 풋옵션의 프리미엄, 즉 풋옵션을 매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5포인트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즉 5포인트라는 것은 선물과 마찬가지로 옵션도 매입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금액이 승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25만원을 포인트당 곱해야 되기 때문에 풋옵션 하나를 등가격에서 사면은 125만원이 들고, 외가격, 즉 여러분들이 현재의 주가 지수에 비해서 한 주가 지수가 7, 8% 정도 하락해야, 5% 이상 하락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게 되는 이런 외가격 옵션은 좀 싼데, 외가격 옵션도 25만원 이상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만기까지 주가가 하락하지 못하면 풋옵션은 소멸됩니다. 그게 우리가 시간이 만기에 가까워 올수록 풋옵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시간가치 소멸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가까워 오면 결국은 이 주가가 하락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풋옵션에 대해서 처음에 지불했던 프리미엄만 날리게 될 가능성이 풋옵션은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수가 상승하거나 별로 떨어지지 않아서 풋옵션 프리미엄 날리는 것 정도는 괜찮다 라고 생각한다면 풋옵션을 구입해도 좋지만, 풋옵션을 너무 많이 구입해가지고 지수는 하락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풋옵션을 사가지고 돈만 계속 날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풋옵션 매수는 포트폴리오 인슈런스 차원에서 내 포트폴리오가 상승을 하는 상황에서 내가 풋옵션 프리미엄 좀 날려도 괜찮은 정도의 사이즈, 보험료 낸다라는 규모 정도에서만 풋옵션을 구입한다면 그 적정 사이즈가 얼마인지는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풋옵션을 구입할 때 내 포트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난 풋옵션도 이렇게 코스피 200 풋옵션 너무 25만원 승수가 너무 크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미니 코스피 200 풋옵션을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 매도나 풋옵션 매수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해칭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지만, 아직 파생 상품을 잘 모르신다든지 특히 주린이들은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인볼스 ETF 정도로 해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락장에 여러분들이 대응해서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이 이제 녹록치 않은 시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충실하게 공부하셔서 마음의 대비를 해두시고 실제 매매할 대비도 해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